네, 투자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명 대표입니다. 자, 오늘 4월 7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의 이란 에너지 시설 타격 데드라인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지금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혼조세죠, 정확히는. 근데 이게 하락장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가 이 삼성전자의 슈퍼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에도 트럼프의 강경한 발언,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그리고 이란의 반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물밑에서의 종전 협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불확실성이죠. 자, 일단 내일 가장 중요한 건 이란에 대한 에너지 시설 공격 유예 기한이 데드라인이다.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트럼프가 타코를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타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지금 시장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죠. 이틀 동안 매매 자체는 잘 진행됐고 오늘도 세림 BNG를 이제 매매를 시도를 하면서 또 급등세를 맛봤는데 사실 지금 세림 BNG를 매매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뭐 제가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의 이런 성장성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드렸지만 전형적인 테마성이죠. 자, 일단 종목들 보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에탄올주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지금 세림 BNG를 오늘도 우리는 여기 지금 제가 표기는 안 해놨는데 불러야겠군요. 불러오는 동안 이 기사를 좀 보게 되면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입니다. 왜 보이냐면 결국에는 1시간 전에 나온 요 뉴스를 보게 되면 플라스틱 아웃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으로서의 전환이 본격화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프타 대란으로 인해서 플라스틱 자체가 비싸지니까 그러면 친환경 용기를 쓰는 것이 같은 비용을 낸다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 아웃이라는 얘기와 함께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가장 강세 보인 게 이 두 종목이거든요. 진영과 세림 BNG 그리고 한국 패키지 등 강세 보이면서 뭐 오늘 윗꼬리도 달리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중심이 되는 것은 탈플라스틱으로의 전환입니다.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거고 나프타 가격이 인상됨으로써의 효과는 나프타 가격이 인상되니까 기존 플라스틱이 비싸지니까 그럴 바에야 이제 친환경 용기를 쓰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프타 합성 수지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쉽게 이 가격이 낮아질 수가 없죠. 전쟁 상황이 계속되고.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건 사실 전쟁 때문이 맞습니다. 나프타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곧 전쟁 때문이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이 비단 이 플라스틱뿐만 아니고 의료용 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프타 가격은 빨리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뭐 에코플라스틱, 진영, 세림 BNG 이런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결국에는 하락을 하는 게 맞아요. 하락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테마성으로 매매를 하는 거고 오늘만 하더라도 2,300원 재매수하면서 24% 수익을 올렸지만 변동성 강하죠. 22%까지 상승하다가 와 2,800원까지 그러다가 이제 종가가 4%로 끝났다는 건 변동폭이 그만큼 엄청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림 BNG 어제와 같습니다. 대장주는 세림 BNG와 지금 진영이 두 종목이 이제 가장 큰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패키지나 대형 포장 뭐 이런 종목들은 훨씬 더 상승폭이 좀 적죠. 그래서 제가 시세 대장주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결국에 지금 매매는 확실합니다. 테마성이 맞는데 결국에는 단순한 테마성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탈플라스틱, 탄소 중립으로 가는 이 전환 체제에 있다라는 부분, 요 부분을 항상 명심하시고 요 종목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탄올주가 또 급등을 했는데요. 방금 전에 분봉을 본 게 이제 풍국주정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세가 말이 됩니까? 오늘의 특징주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오전에 한번 급등락 그리고 오후에 한번 또 급등락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이 긴급 조치를 한다고 하죠. 이 고유가 해결책으로 에탄올을 혼합한 가솔린을 이제 전국 판매 승인을 하고 있던데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 그 환경 문제가 좀 대두가 될 텐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탄올 관련주들이 상승하는데 이거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상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단순한 단발성 테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바이오 연료 기대감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양 자체가 감당을 할 수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일시적인 테마성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연료 전환 흐름이 이어진다.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이제 뭐 에탄올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 주가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나타내 줍니다. 창의 에탄올도 보면은 그냥 윗꼬리가 계속해서 박혀 있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수급이 확실하게 잡히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나와요. 그럴 경우는 이제 자 정말 바이오 연료를 집중적으로 쓰자라는 그런 측면이 돼야 될 텐데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사용량 자체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서서히 전환되는 체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에탄올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것은 100% 테마성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MH 에탄올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쫓아다니실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오늘 굉장히 저는 아쉬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원래는 폭락장이 나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폭락장은커녕 코스피 지수는 상승했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종목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죠.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다 못해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냐면 영업이익이 57조 원을 기록했는데 작년 1년 동안의 이 영업이익이 43조입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43조인데 1분기에만 57조를 번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동안 돈을 전혀 못 벌어도 삼성전자는 작년 실적을 넘어선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 해가 된 거예요. 이미 완성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1분기 때 이 AI 파괴론과 함께 구글의 터보 컨택까지 나오면서 반도체는 이제 몰락하느냐, AI 고평가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제가 목놓아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PR은 아직도 역사적인 저점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바로 보여줬죠. 지금 시장 가이던스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12개월 선행 PR은 더 낮아집니다. 이 얘기는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 실제로 그렇게 오르진 않았죠. 왜냐? 전쟁 상황 때문에. 격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비슷해요.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 전에 오른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 발표 전에 오른 게 없습니다. 어디로 올랐나요? 실적 발표 전에 오른 게 이 오른 여기서의 상승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이 상승폭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적어도 이 정도에서 오른 건데 많이 안 올랐어요. 거의 흔적도 없습니다. 오른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기서 드라이브를 더 걸 수 있을 것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보느냐 계속해서 제가 매수 관점으로 보되 매매의 대상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매매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종목들은 뭐냐면 지금 코리아 서킷과 같은 종목들, 심텍과 같은 종목들이 이제 새로운 반도체 회로 기판을 만들기 때문에 소캠이라든지 이런 차세대 반도체 이 회로 기판에 관련된 종목들을 잘 보시고 DI와 같은 종목들이 이런 삼성전자가 이제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하게 될 때 검사 장비, 이 검사용 소켓, 버닝 테스터를 만들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이 소모품이 계속 들어가요. 삼성전자의 판매량이 늘면 늘수록 얘네는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시고 최근에 이제 광 반도체가 많이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광통신 관련주가 광 반도체로 상승했는데 광 반도체가 상승하는 이유가 저전력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전력 반도체를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KC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후에 지금 시장 영향에 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워낙에 이 주가 자체가 좀
단가가 낮은 기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려오지만 시가총액 자체는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고 실적도 받침이 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KC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많은 상승을 보였고 이 고가권 횡보 자리인데 지금 1차 상승 이후 횡보 구간 자리까지 왔거든요. 여기가 좀 마지노선인데 내일 자리를 보고 1,400원대 자리를 좀 확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은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낙폭이 좀 과대해요. 2,000원에서 지금 1,300원이 된 거니까 800원대에서 2,000원이 된 것도 많이 오른 거지만 오름에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가 과도했는데 그 상승이 과도했는데 2,000원에서 1,300원대까지 빠졌으면 최근 낙폭 또한 과도한 겁니다. 자기 주가를 찾아갈 거예요. 그 구간을 우리가 매수 구간으로 활용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의 실적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시장은 굉장히 강하고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지금 메모리 반도체 호황인데 HBM 수요가 폭발이라고 이 기사에도 나와 있고 지금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제가 단언하건대 지금 AI 반도체 산업을 이제 뭐 너무 고평가다, 거품이다, 그리고 AI 반도체 이제 끝났다, AI 종말론이나 파괴론 이런 얘기를 입에 담는 사람은 딱 두 부류입니다. 정말 시야가 좁고 이 정말 정말 이 뭐랄까 이 예의 바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거나 또는 정말 안목이 없는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전자 사기꾼은 왜 사기꾼이냐면 자기들이 풋옵션 잡아놓거나 공매도 때리면서 AI 반도체에서 안 좋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가면 그 사람들은 또 매수할 거예요. 자, 그리고 안목이 좁은 사람들, 정말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그 주식 시장에서의 꽃이 기술 기업과 바이오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망하지 않아요. 인류가 멸망할 때 망합니다. 인류가 없어진다면 이 두 가지가 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선 바이오가 필요하죠. 그리고 한번 맛본 첨단 기술은 절대 퇴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퇴보한 이 기술을 원하지 않죠. 우리가 뭐 전 인류가 갑자기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외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기술 기업들이 이 기술 발전이 멈추는 순간은 오지 않아요. 그거는 인류의 멸망하는 순간에 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의 꽃이 이 기술 기업과 반도체인데 중요한 건 최근에 여러분들 삼천당 제약을 보셔도 알겠지만 바이오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큽니다. AI 기술 기업이나 반도체들도 R&D를 하고 바이오도 R&D를 하는데 이 R&D에 대한 비중과 리스크가 바이오가 압도적으로 크죠. 반도체 기술 기업들은 R&D를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쌓아둔 자금으로 R&D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R&D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바이오보다 현저히 적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R&D, 그냥 바이오 쪽의 R&D는 조금 뭘 개발했다고 해서 바로 사람한테 실험하거나 판매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AI 기술 기업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기술 기업들의 R&D는 약간만 발전된 뭔가 기술이 나와도 그걸 바로 상품화해서 내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더군다나 이런 기술 기업들은 그 비용 자체가 바이오보다 적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좀 더 도전하면서 쌓아갈 수 있고 기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하이닉스가 대표적이죠. HBM을 10년 동안이나 연구한 하이닉스입니다. 그 빛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상에 실패하거나 기술 개발에 실패하면 그대로 끝입니다. 리스크가 그래서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완성된 바이오들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삼천당 제약은 완성된 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6거래일 만에 반토막 이상으로 지금 쪼그라들었죠. 분명히 뭔가 기업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볼 때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100만 원 이상권 고가권에서 이 매수하신 분들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은 이거 쉽게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은 두십시오. 완성된 바이오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 대표이사가 기자회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고 기업 자체는 남아요. 이 기업을 그렇다. 지금 이 기업을 가지고 야 기업 너무 주가 변동이 심하니까 문 닫아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기존의 삼천당 제약 최근에 이제 발표했었던 계약건도 그렇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주가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은 지금 이 상태에서 법적인 이런 문제들이나 최근에 의혹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주가가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가권에 잡았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고 공포심에 또는 이제 포기하는 마음에 던지지 마시고
일단 보유하면서 주가가 안정됐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길게 보유하고 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결국에 지금 기술 기업 쪽으로 제가 집중하자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삼성전자의 오늘 흐름으로 봐도, 그리고 AI 기술 기업들 반도체들 이 방향으로 봐도 지금 크게 흔들리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전쟁 이슈 때문이지 기업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왜곡된 시세에 휘둘리지 말고 종목들 특히 뭐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굳건하게 보유하고 가시면서, 자, 내일장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대응 전략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난 지금 사건이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게 내일 잘 평화적인 분위기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기를 좀 바라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발, 그리고 이스라엘도 제발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장, 그리고 내일 이 트럼프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 내일장도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